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9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작업 1번은 입력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기본 작업 2번. 자, 이번에는 이 엑셀 2016 버전을 가지고 합니다. 자, B1에서 H1이면 여기서 요까지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그러면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20. 그러면 글자 크기에서 20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 자주. 그럼 글꼴색 들어가서 자, 여기 자주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B사에서 B5.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나아요. C사에서 E사까지 병합. 그 다음에 F사에서 H사까지 병합. 자, 가운데 맞춤했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를 굵게를 해줍니다. 그 다음 C6에서 D11, C6에서 D11,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F6에서 G11까지는 사용자 지정 서식이면 컨트롤 1번 또는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서 지우고 천 단위 구분기호와 그러면 샵 심표 샵샵 0이 천 단위 구분기호예요. 숫자 뒤에 억원을 표시하되 0일 때는 0억원으로 표시하시오. 억원만 붙이면 되겠네. 다운표하고 한글로 억원 다운표 엔터. 자, 그 다음에 4번 B11셀에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 수정 상태로 만들어서 한자로 변환하시오.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 변환 엔터. 자, 그 다음에 B사에서 H11 Shift 누르고 마지막 위치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모든 테두리는 여기를 누르고 모든 테두리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 지점별 컴퓨터 판매 현황표에서 지기가 과장이거나 지점이 강동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고급 필터의 조건은 A21부터 자, A21 여기네요. 여기서 지기가 가장이거나 지점이 강동인 그랬기 때문에 요 지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A21에다 붙여넣기 과장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 지점이 강동인 지점 강동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가운데 이거나가 돼 있죠. 이거나면 다른 줄에 와야 되죠. 그래서 요 강동이란 글자를 이렇게 테두리를 잡고 끌어당겨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메인표를 클릭하고 고급 필터기 때문에 데이터 메뉴에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자, 목록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표 전체고 조건 범위 칸으로 넘어가서 지기는 요 6칸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복사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A25셀을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완성이 됐죠? 자, 계산 작업은 이따 하고 분석 작업 1번. 자, 사원별 매출 현황표를 이용하여 지점은 행 레이블, 지기는 열 레이블로 처리하고 자, 이렇게 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고 그랬어요. 자,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 피벗 테이블 메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자, 전체 범위는 이미 돼 있고 기존 워크시트를 동그라미를 클릭한 다음에 A23이니까 A23셀을 클릭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지점은 행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점은 행 레이블에다가 집어넣고 지기는 열 레이블로 처리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기는 열에다가 집어넣고 갑에 7월, 8월, 9월의 매출액의 합계 그럼 7월을 갑에다가 8월을 밑에다가 9월을 그 밑에다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밑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어차피 합계니까 됐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행 레이블로 설정하는 그럼 열 레이블에 있는 시그마를 끌어다가 행 레이블로 이동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A23셀 했고 매출액은 기호가 없는 회계 그럼 이 매출액은 이 숫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숫자 전체를 합계까지 선택을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컨트롤 2번 또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회계 기호
없음. 회계 기호 없음 확인 누르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랬네요. 자, 그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메뉴에 자, 통합이 여기 있네요. 자, 이 메뉴가 바뀌었죠. 통합 메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합계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로 그대로 놔두고 요 참조 칸에서 자, 여기 글자가 품명이죠. 요거랑 똑같은 글자가 여기 있죠. 그럼 품명부터 끝까지 하고 추가. 그리고 또 품명부터 끝까지 하고 추가. 그리고 밑에 표도 품명부터 끝까지 하고 추가. 요 똑같은 글자부터 끝까지예요.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은 무조건 켜줘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자, 일단 매크로는 도형이 들어갈 위치 B13에서 C14를 선택을 해보죠. B13에서 C14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 메뉴에 그 다음에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여기 사각형의 두 번째 있습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키를 손을 떼지 않고 모서리까지 마우스를 먼저 떼고 Alt를 나중에 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병합으로 입력하고 그냥 쓰면 돼요. 병합 쓰고 ESC.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홈 메뉴에 가서 자, 여기 세로 가운데랑 가로 가운데를 무조건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를 녹화할 차례예요. 자, 여기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이 녹화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뭐냐 하면 병합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랬으니까 병합이에요. 병합 매크로를 생성하고 자, 병합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래서 병합이라고 써주고 확인 누릅니다. 녹화가 시작됐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풉니다. A3에서 A4 병합, 그 다음 B3에서 B4 병합, C3에서 D3 병합, 그 다음 EF 병합, GH 병합, A1에서 B11 A1에서 B11 A11에서 B11 병합. 자, 다 됐네요. 바깥쪽을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로 빠져나옵니다. 녹화를 중지합니다. 자, 녹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다 연결할 차례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누르고 병합을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도형에 들어갈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E13에서 F14까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똑같네요. 삽입 메뉴에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사각형 둥근 모서리 자, Alt키를 누르고 그려주고 마우스를 먼저 떼고 Alt를 나중에 떼줍니다. 텍스트는 합계로 입력하고 그래서 합계 쓰고 ESC 그 다음에 가운데로 보내죠. 홈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매크로 녹화할 차례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합계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래서 합계라고 이름을 써주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C11에서 H1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첫 번째 숫자부터 마지막 숫자까지가 아니라 합계가 나올 공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홈 메뉴에 가서 자동 합계 오른쪽에 삼각형을 누르고 합계니까 합계를 클릭해주면 요 썸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바깥쪽 클릭해서 블럭을 끄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합계를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 자, 1번 수학 점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행렬 전환을 수행하시오. 자, 차트 영역 어깨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범위를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누릅니다. 그리고 수학을 추가하려면 다 지우고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성명부터 끝까지. 그리고 행렬 전환 여기 있죠? 이거 눌러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정답 그림하고 똑같이 됐죠? 자, 그 다음 2번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여기 중간고사 성적표 점수 성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차트 구성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 하고 중간고사 성적표는 여기다 쓴 게 편하죠? 엔터를 치면 바뀝니다. 자, 왼쪽에는 점수네요. 차트 축 제목에서 세로 제목 그리고 여기다가 점수 쓰고 엔터. 글씨가 누워져 있죠? 바로 잡아야겠죠? 홈 메뉴에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현재 눌러져 있는 거를 다시 누르면 이거는 세로 쓰기로 바꿔야 되겠네. 자, 세로 쓰기 이렇게 됐죠? 자, 밑에는 성명이 돼 있습니다. 디자인 메뉴에 차트 구성,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기본 가로 제목하고 여기다가 성명 쓰고 엔터. 자, 됐죠? 자, 그 다음 3번 모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 바깥쪽 끝에 지정하시오. 자, 이 숫자가 나오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어깨 부분 클릭을 하고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여기 있죠? 클릭 해주면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고 그러면 자, 이거 위로 갔죠? 범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서식 들어가서 위쪽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색 윤곽선 바다색 강조 5죠? 자, 그럼 요게 가운데 비어있고 테두리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서식 메뉴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도형 스타일에 요 삼각형 누르고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강조색 5 여기 나오죠? 비어있는 것 중에서 5를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여기를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옵션에서 차트 영역 서식 그리고 여기를 테두리 자, 요 첫 번째 페인트 톡 누르고 테두리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맨 밑에 여기 둥근 모서리 있죠? 요 페인트 톡 누르고 테두리 누르고 둥근 모서리 하고 자, 그럼 완성이 됐네요. 자, 요거는 필요 없으면 꺼도 되고 자, 이 정답 그림과 똑같으면 됩니다. 똑같죠? 자, 됐어요. 그럼 이제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가서 자, 1번 자, 점수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2위 점수에 표시하라.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라지죠. 라지. 자, 여기다가 라지 쓰고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맞죠? 탭키 누르고 어레이는 범위니까 자, 점수 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점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고정할 필요 없어요.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쉼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그랬으니까 K에다가 두 번째라고 2를 써주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점자를 붙여라 그랬어요. 엔드 기호를 쓰고 다운편에 한글로 점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와 그러면 요 사원 코드의 왼쪽에서 2 빼기 P에서 요 P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자. 그 다음에 부서 코드표를 이용하여 그러면 요 밑에 표를 이용하라는 뜻인데 왼쪽의 필드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 부서명을 표시하라. 그러면 자, 이 P를 꺼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으니까 mid를 써야죠. MID 괄호 열고 자, 텍스트는 글자예요. 글자. 그럼 어디를 클릭하느냐? 요 셀에서 꺼내라. 요 셀을 클릭하고 스타트 넘버는 시작 위치예요. 요 P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시작 위치에다가 3을 쓰고 쉼표. 그다음 non 캐릭터 몇 개를 꺼낼 거냐? P는 한 글자죠. 그래서 한 개를 꺼내라.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확인을 해 봅니다. 이렇게 복사하면 요 PMS가 그대로 나오죠. 자, 그 밑에 표가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을 때는 요 앞에 가서 H가 가로란 뜻이죠. 그래서 H 룩업을 써줍니다.
자, lookup value는 찾을 값인데 이미 P를 찾을 값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쉼표하고 넘어갑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는 찾을 범위부터 끝까지예요. 찾을 범위부터 출력할 범위까지 해도 되고 끝까지 해도 되는데, 자, 요 P가 여기 있죠. 그럼 이 표에서 P를 찾을 범위는 요 S부터 B까지가 찾을 범위죠. 그리고 표의 끝까지. 왼쪽에 필드는 포함하지 않아요. 찾을 범위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수식을 밑으로 내릴 때 이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펑션 키 F4를 눌러서 요 달러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쉼표. 그 다음 row가 행이란 뜻이고 인덱스는 위치란 뜻이고 넘은 숫자죠. 행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써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SPMB가 첫 번째 행이고 영업부, 기획부, 생산부, 경리부가 두 번째 행이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부서명이니까 두 번째 행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째 행이다라고 2를 써줍니다. 자, 절대로 1은 나오지 않아요. 2나 3이나 4나 5 이런 식으로 1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정확히 일치 0을 반드시 써야 돼요. 0을 생략하면 오답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자, P 밑에 기획부 맞죠? 그러면 M은 여기 생산부 맞죠? 그럼 나머지는 맞을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이 서울인 총 납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역이 서울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 여기에다가 조건을 쓰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 서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조건 쓰는 위치에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를 쓰면 안 돼요. 여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보면 총 납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 자, 지역이 서울인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총 납품액 요 필드가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평균이니까 에버리지니까 D 에버리지를 쓰면 됩니다. D 에버리지를 쓰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를 포함해서 큰 표 전체가 되겠고, 쉼표 필드는 총 납품액의 평균을 구하라. 요거 한 개가 되겠고, 그리고 크리테리아는 여러 개인데 지역이 서울 요 두 개가 됩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요 영역의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써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일단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에서 올리면 라운드업이죠. 그래서 맨 앞에 가서 라운드업을 선택을 하고 맨 뒤에 가서 쉼표한 다음에, 자, 여기서 공이 몇 개인지를 보시죠. 공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공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4개라고 써줍니다. 공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공의 개수 4를 써주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끝에 공이 4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4번. 지역별 7월, 9월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가, 자, 표준 편차가 STDV예요.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자, 그럼 여기서 요 지역별 하면 요 한 줄의 표준 편차가, 그리고 전체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면 전체 이 범위의 표준 편차를 비교해서 크다 기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 STDV가 한 줄에 대한 것과 전체에 대한 것 두 번 나옵니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STDV 괄호 열고, 자, 여기 시험 문제에서 P도 있고 S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P면 텍스트와 논리값은 제외됩니다고, S면 표본 집단에서 텍스트와 논리값은 제외됩니다. 이 문제에 따라서 그 주어진 함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쓰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P나 S가 나와 있으면 그걸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역별 그랬으니까 요 같은 줄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지역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면 나와 있죠? 크다가 요거죠. 크다 기호를 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를 한 번 더 구합니다.
stdv 괄호 열고 자 이번엔 전체인데 자 여기서부터 갈까요?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는데 이 전체 범위는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반드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true 또는 false가 나옵니다. 자, true, false가 나오면 이제 if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맨 앞에 가서 if를 써주고 가로 열고 자, 수식 입력줄에서 하죠. 쉼표하고 참일 때는 평균 기온 큼을 쓰래요. 따옴표하고 평균 기온 큼 따옴표 쉼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따옴표 두 개가 공백이죠. 가로 닫고 엔터. 자, 5번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가 1이면 마우스. 자, 여기 추즈고 미드가 있네요. 자, 여기 제품 코드의 5번째 문자면 이 제품 코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2를 꺼내야 되겠네요. 자, 요거를 미드 함수를 써서 꺼낼 수가 있죠. MID 괄호 열고 제품 코드에서 스타트 넘버 시작 위치는 5번째 넘 캐릭터 몇 개를 꺼낼 거냐? 1개를 꺼내라. 그럼 그 2가 나오죠.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choose 함수예요. choose 함수는 그냥 밖에다가 써주면 돼요. 맨 앞에 가서 choose 가로 열고 자, 인덱스 넘버는 숫자인데 이미 숫자를 구했어요. 쉼표에서 넘어갑니다. 자, 1일 때 자, 1이면 마우스라고 되어 있죠. 1이면 마우스인데 여기다가 1이면 하고 여기다 는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if 방식이고 value 1에다가 요 value 1에다가 마우스를 다운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value 2일 때 자, 여기 키보드 나오죠. 키보드. value 3일 때는 모니터. value 4일 때는 스캐너. value 5일 때는 프린터.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9회를 마칩니다.